이어서 14쪽 공부하겠습니다. 백제가 먼저 삼국항쟁의 주도권을 잡다인데요. 백제는 이미 한강유역에서 국가가 출발하죠. 원조가 이제 한강유역에서 백제를 건국했죠. 한강유역을 차지한 상태에서 이제 출발하기 때문에 중앙 집권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3세기 무렵에 여러분들보다 한 학년 높은 왕이죠. 고이왕 때 목지국을 병합해서 한강유역 대부분을 차지하고 벌써 관등제를 정비하고 관복제를 이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밑줄을 한번 쳐볼까요? 자, 3세기 중엽 고이왕 때 밑줄을 좀 치시고 그리고 자, 관등제를 정비 네모를 치고요. 그 다음에 관리의 복색 관복제죠. 관리의 복색을 정에다가 네모를 좀 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좌평 16관등제라 해서 이미 3세기 고이왕 때 이렇게 이제 중국의 선진 율령 체제를 이제 받아들이고 정비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뭐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관리의 복색을 정에다가는 이제 관복제라고 좀 써놓으시면 되겠고요. 관복제라고 쓰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고이왕 때 율령까지 반포를 했다. 이게 좀 추가적으로 좀 써놓겠습니다. 추정입니다. 추정 율령을 반포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관등제라든지 관복제 자체가 이게 율령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미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이런 그 관등제와 관복제라고 하는 중국의 선진물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가장 빨리 전성기가 오죠. 자, 바로 어느 왕 때? 4세기 근초고왕 때죠. 밑줄을 한번 쳐볼까요? 4세기 중엽 근초고왕. 자, 이렇게 이제 밑줄을 쳐놓고 여기다 이제 별표를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초고왕 밑줄 치고, 자, 마한의 남은 세력을 정복. 자, 마한을 완전히 정복했다. 자, 그리고 거긴 써있지는 않지만 남해안까지 진출하였다. 이제 가야 7국을 병합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낙동강 유역까지 진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를 공격. 밑줄을 한번 치겠습니다.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해갖고 당시 이제 고구려의 왕인 고국 원왕을 이제 살해하게 됩니다. 근초고왕이 고국 원왕을 죽이죠. 전 시간에 선생님이 말했던 내용. 한 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할 때 다른 두 나라의 어떤 왕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죠. 자, 그리고 중국의 당시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중에 하나인 이제 동진,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외와 교류를 밑줄을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지도를 좀 보실까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 백제 전성기 시대의 지도를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평양을 공격해서 고구려의 고국 원왕을 죽이죠. 남은 마한을 병합하고 가야지방 낙동강 유역까지 진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진과 외와 교류를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외와 교류한 증거가 바로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칠지도입니다. 7개 가지 달린 칼인데요. 백제 근초고왕이 아마도 이제 외왕에게 하사한 것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일본의 그 도다이사 뒤에 이제 황실의 창고인 효쇼인에 이제 이게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한성 백제박물관에 이렇게 이제 모형이 전시가 되어 있죠. 자, 다시 교과서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근초고왕 이후에 나오는 이제 침유왕 때 384년입니다. 그 백제가 교류했던 그 아까 그 동진의 마라난타라고 하는 스님이 와서 백제의 불교를 전파해주고 백제는 이제 불교를 침유왕 때 384년 침유왕 때 불교를 공인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고구려가 동아시아 강국으로 우뚝 서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세기 소수리망 때죠. 밑줄을 한번 쳐볼까요? 자, 4세기 소수리망 밑줄을 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 소수리망이 등장하기 이전의 고구려는 굉장한 위기 상황입니다. 중국의 그 5호 16국 중 하나인 전현이 쳐들어와서 고구려인 포로 5만 명을 이제 끌고 가고요. 미천왕의 시체를 모토 그랬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근초고왕의 공격을 받아서
고국 원왕이 전사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4세기 등장하는 소수림왕은 이 무너져가는 고구려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그런 이제 임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의 4세기에 등장한 소수림왕은 3종 선물 세트를 주죠. 3종 선물 세트가 뭐냐면, 자, 한번 여러분들 필기를 한번 해볼까요? 3종 선물 세트. 자, 바로 불교 수용이죠. 자, 불교 수용. 자, 372년이죠. 자, 그 다음에 국립대학인 태학을 설립하죠. 태학의 설립이죠. 그 다음에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율령을 반포합니다. 율령 반포. 자, 요렇게 3종 선물 세트를 통해서 고구려가 다시 이제 안정되면서 그 소수림왕의 동생 고국 양왕이죠. 그 고국 양왕의 아들이 바로 광개토대왕입니다. 이 광개토대왕이 자, 만주로 또 자기 선왕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던 백제에 대한 복수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광개토대왕에다가 밑줄을 한번 좀 치겠습니다. 광개토대왕 밑줄을 좀 치시고, 그 밑에 광개토대왕 밑줄을 치시고, 자, 광개토대왕 여기가 아니네요. 위에 광개토대왕 요 위에다 이제 밑줄을 치고, 요건 좀 지우겠습니다. 밑줄을 치고, 자, 군대를 보내 신라에 침입한 왜와 가야의 연합군을 격파하였다. 이렇게 좀 밑줄을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개토대왕이 사실은 처음에 한 일은 이제 백제를 공격하는 일이죠. 자신의 선왕이었던 고국 원왕을 죽여버린 백제에 대한 공격을 먼저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북방에서 이제 북방 민족들이 이제 고구려를 자꾸 쳐들어오는 겁니다. 말머리를 돌려서 이제 북방에 뭐 후연, 거란, 숙신, 부여, 동부여 이런 나라들을 이제 이렇게 원정을 하게 되면서 만주로 이제 영토를 넓게 확장시킨 거죠. 영토를 넓게 확장시킨 왕이라는 뜻이죠. 광개토대왕이. 자, 그리고 이제 당시 4세기는 바로 신라에서는 이제 내무랑이 있었죠. 이 내무랑 때 신라에 쳐들어온 이제 백제와 외 또 가야 연합군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신라가 외의 공격을 이제 막아내지 못하자 신라 내무랑은 광개토대왕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광개토대왕은 5만 명의 군대를 보내서 이제 신라를 이제 구원하게 하는데,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신라에 침입한 외와 가야의 연합군을 격파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는 유적 유물이 두 개가 있죠. 여기다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필기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는 자, 중국, 지금 현재 중국 지안에 있는 광개토 대왕능비죠. 광개토 대왕능비의 비문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주에서 출토된 호명 그릇이죠. 요 두 유적 유물에서 4세기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그 내용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자, 광개토 다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고구려 5세기 전성기를 이끌었던 장수왕이죠. 장수왕에다가 밑줄을 치고 별표를 좀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수왕은 중국이 이제 남북조로 이제 분열된 시기에 이제 등거리 외교를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이제 안정시키고 나서 수도로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면은 바로 평양으로 옮기죠. 427년. 자,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여기다가 네모를 치겠습니다. 고구려 세 번째 수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 밑줄, 적극적으로 남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자, 그래서 아버지 광개토대왕이 못한 일, 백제에 대한 복수를 이룩하게 되는데,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키죠. 그리고 백제 왕인 어느 왕을 죽여버립니까? 계로하면서 죽은 왕? 깨로왕이죠. 깨로왕을 죽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백제는 수도 한성을 버리고 어디로 수도를 옮기죠? 바로 지금의 공주, 충남 공주, 당시 이름 웅진으로 수도를 이제 옮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장수왕 때는 더 밑으로 이제 진출해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충주 제천 일대까지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 이제 영토를 이제 확장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사진이죠. 고구려 전성기, 특히 이제 5세기 장수왕 때 이제 모습인데요. 그 장수왕 직전에 이제 이 광개토 대왕이 이제 백제를 공략하다가 만주 지역으로 이제 말머리를 돌려서 후연, 거란, 부여, 동부여 등과 같은 이런 나라들을 이제 격파하고 만주 벌판으로 영토를 이제 확장을 시켰죠. 그리고 이제 이 400년에 신라를 구원했다. 바로 신라 내무랑이 이제 광개토 대왕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5만 명의 이제 군대를 보냈는데, 이제 이 광개토 대왕의 군대가 이제 신라에 쳐들어오는 외를 격퇴하는 과정 속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바로 금관가야까지 가죠. 그 금관가야가 이제 고구려 군대의 공격을 받고 가야의 중심지가 내륙 고령 지방에 있는 이제 대가야로 중심지가 이동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광개토 대왕 이후에 등장하는 이제 5세기 전성기를 이끌었던 장수왕. 장수왕은 이제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그리고 이제 백제의 왕인 깨로왕을 죽이고 한성을 이제 함락시키면서 선왕에 대한 이제 복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고구려는 더 밑으로 이제 진출을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충주, 제천, 단양 지역까지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여기가 내 땅이다라고 하면서 탁 세운 비석이 바로 남한 지역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인 충주 고구려비가 되겠죠. 충주 고구려비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이제 100여 년 전에 이제 광개토 대왕 능비의 사진이 되겠고, 이제 한 20-30년 전에 이제 여기다가 중국인들이 전각을 이렇게 세워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가면 이제 광개토 대왕 능비의 모형이 이렇게 실제 모형이 있는데, 이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런 비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가까이 가보면 이제 광개토경 호태왕이라고 하는 광개토 대왕의 이제 이름이 써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게 호명 그릇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신라의 호우총이라고 하는 무덤에서 이제 발견됐는데, 이 바닥에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자, 이 호명 그릇이 바로 말해주는 게 뭡니까? 바로 4세기 내무랑 때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광개토 대왕의 군대가 이제 외를 격퇴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신라의 고구려 군대가 그대로 이제 주둔하게 됐고, 신라는 이제 고구려의 간섭을 받으면서 간접적으로 이제 선진 문물을 이제 받아들였다. 이렇게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 능비와 호명 그릇, 바로 이제 우리 교과서 21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21쪽에 맨 밑에 오른쪽에 보면 이 3번 문제에 보면 이 자료 1번이 바로 광개토 대왕 능비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호명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두 유물을 통해서 4세기 고구려와 신라와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수도를 한성이라고 하는 수도를 빼앗긴 백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웅진으로 이제 수도를 옮겼었죠. 그런데 이제 이 웅진으로 수도를 옮긴 이후에 신라와의 이제 동맹을 강화하면서 이제 난국을 이제 극복하려고 했었는데, 웅진 지역 백제 귀족으로부터 이 백제 왕이 내리 피살되는 그런 이제 이 사태가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6세기 초에 등장한 이제 무령왕이죠. 뭐 일본의 가카라시마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이 무령왕은 이제 이 웅진 지역 백제 귀족들에게 그 선왕 3명이 내리 피살당하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2담로라고 하는 어떤 특수 행정구역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이 자기 왕족을 파견해서 웅진 지역의 그 백제 귀족들을 이제 억누르면서 이제 지방 통제력을 이제 강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등장하는 6세기 성왕. 이 6세기 성왕 때 이제 다시 백제는 국력을 회복해서 중흥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전성기만은 못하지만 다시 부흥하는 시기다. 그래서 중흥기라고 하는데, 이 성왕 때 밑줄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세기 성왕, 여기다가 밑줄을 한번 치겠습니다. 이때 수도를 한번 더 옮기죠. 538년에. 자, 오늘날의 충남 부여, 바로 사비라고 되어 있는 이 사비로 천도를 합니다. 사비로 천도하고 나라 이름도 추가적으로 한번 쓰겠습니다. 나라 이름도 백제에서 남부여로 국호를 개칭하죠. 남부여로 개칭했다.
수도도 옮기고 나라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동맹 관계에 있었던 진흥왕과 연합해서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던 이제 한강 유역을 함께 빼앗았죠. 그래서 이제 신라는 이제 한강 상류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되겠죠. 거기를 차지하고 백제는 이제 오늘날의 서울 지역을 차지했는데 사실 이제 노른자 땅인 한강은 바로 지금의 서울, 백제가 차지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신라 진흥왕이 성왕에게, 백제 성왕에게 배신을 때리고 성왕이 차지한 한강 유역을 마저 빼앗습니다. 그러자 이제 성왕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열받겠죠.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서 성왕이 군사를 일으켜서 신라의 진흥왕을 공격하다가 바로 지가 죽죠. 바로 관상, 지금 충북 옥천인 관산성 전투에서 이제 성왕이 전사하면서 백제는 굉장히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거고 백제 이제 그 멸망 직전 끝 직전에 이제 의자왕이 등장을 해갖고 이제 약간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지만 말년에 이제 그 충신들의 간언을 듣지 않고 하다가 이제 나당 연합군에게 660년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15쪽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는 아주 빠르게 중앙집권 체제를 이제 갖추어 나가고 또 영토를 이제 확장하게 되는데 6세기에 이제 등장하는 세 명의 왕이 바로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이죠. 먼저 지증왕에다 밑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6세기 초 지증왕에다가 이제 밑줄을 좀 치시고 자 나라 이름을 자 신라라고 이제 계칭했다. 중국식 국호죠. 왕의 덕업이 나날이 새로워져서 주변국을 총망라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로, 뭐 사라, 뭐 서라벌 이렇게 불렸던 나라 이름을 신라. 그리고 이제 왕의 칭호를 중국식 왕, 그야말로 마립관의 칭호를 버리고 이제 중국식 왕호를 사용하게 된다. 왕 칭호에다가 이제 네모를 좀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부를 시켜서 신라 장군 이사부를 시켜서 우산국을 정복했다. 우산국을 정복했다. 이것이 이제 지증왕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왕이 법흥왕이죠. 법흥왕 밑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법흥왕의 법은 이 법으로 흥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법, 지켜야 되는 법이고 하나는 바로 불교, 불법, 불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흥왕의 업적은 첫째, 율령을 반포, 네모를 치겠습니다. 율령을 반포. 그 다음에 그 옆에 불교를 공인했다. 신라는 이제 고구려의 그 무코자라고 하는 스님한테 불교를 이제 전파받아서 민간에서만 전승이 되고 국가가 이제 공인을 하지 못했죠. 한 100년간의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바로 527년 법흥왕 때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공식적으로 이제 불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밑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금간가야를 병합. 밑줄을 치겠습니다. 금간가야를 병합했다.